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반도체 법률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반도체 사업단장인 양진석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방반도체 법률안 세미나는 1부 행사로 환영사 축사 및 VIP 촬영이 있으며 2부 행사로는 주제 발표 및 패널 토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빈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반도체 자립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총괄하며 방산혁신을 주도하고 계신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한기호 의원님,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서천호 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영 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유용원 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덕 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충권 의원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다리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따가 혹시 마이크를 들려 한번 축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정말 저희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우리 김일동 차장님 비롯해서 신상범 우리 원장님 다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이게 어떤 한 축에서 한 사람들이 이루어질 사안들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국방을 다루는데 여기 와 계신 우리 한기호 의원님부터 백선희 의원님까지 저희 국방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한마음으로 지금 응원을 하고 있고 이게 새로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토론회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좀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 시급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 아시겠지만 뭐 전문가들에 가까운 분들이 오셨는데 아까 제가 오면서 방사청에 우리 서기관하고 같이 왔어요.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어느 거부터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레이더부터 한대요. 우리가 지금 레이더를 많이 그 KF-21에서부터 우리 KDDX까지 레이더에 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한 3천억 정도가 매년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이렇게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관심이 없이 지내면서 지금까지 다 수입에 의존을 해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아주 다량으로 생산되는 일반 D램이나 뭐 이런 반도체가 아니고 아주 타켓이 되어 있는 특수한 곳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다가 보니까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R&D 비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산 기반 시설까지 우리가 조금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정말 방산이 요즘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한 산업인데 이 또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의견 좀 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통과를 해서
우리 국방 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품의 하나를 저희가 오늘 매듭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힘을 좀 모아주셔서 우리 국방 산업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업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핵심의 부품을 갖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산업의 경쟁력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더더욱 나서시고 또 예산도 국가 예산도 이렇게 몇백억 단위로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수천억의 돈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좀 지원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걸 직접 생산을 해서 우리 산업의 독립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국방위원들 다 오셨어요. 또 우리 박충관 의원님 오시고 이인선 의원님 방금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 쳐드리세요. 예. 우리 이다리 의원님, 서천호 의원님까지 다 나오셨는데 저희 백선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국방위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세미나의 의미와 방향을 잘 짚어주신 성일종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정기영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입니다. 원래 오늘 환영사는 방사청장이 오셔서 하실 예정이었는데 긴급한 현안 때문에 제가 대신 청장님의 그 환영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산하견군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위정 활동 중에도 국방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국방 혁신과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한기호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유영원 의원님, 백선희 의원님, 임종득 의원님, 박충건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이다희 의원님, 서천호 의원님 등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일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국방 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첨단 무기 전략화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한 국가적인 핵심 기틀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 자산인 국방 반도체의 자립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정책 공감대와 실행 전략으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첨단 기술력이 곧 국가 안보이자 국격이 되는 기술 주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무인체계, 위성통신, 정밀 유도 무기 등 미래 전장의 양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무기 체계의 두뇌이자 작전 수행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 기술입니다. 결국 미래 전장의 승패는 이를 구동하는 반도체 기술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우리 군의 핵심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국방 반도체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오늘날 핵심 반도체의 자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곧 안보와 주권의 문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25년부터 국방 반도체 R&D 사업을 시작하였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국내에서 제조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축사가 있습니다. 저기 한기호
위원께서 축사를 간단히 해주시는 걸로 청해 드릴까 하는데 대한민국 안보의 산증이신 네, 대표로 박수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할 것도 없고 제가 오늘 주제 발표되는 내용을 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본래. 왜냐하면 워낙 소량이고 생산하는 기반 시설부터 이걸 만들어서 우리 쓰는 것까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몇천억 단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국가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법안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오늘 국방반도체 법률안 세미나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위치해 주시고 행사 운영 요원은 안내에 따라 위치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반도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국방반도체 화이팅! 정일성 화이팅! 장교 다음으로 대륙 아주 정경록 변호사님께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해 주겠습니다. 그럼 정경록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의는 시간 관계상 발표 및 패널 토 이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해 두셨다가 이따가 질의 응답 시간에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정경록 변호사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K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성일정 위원장님, 한기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에 저희도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인 국회 국방위원회 이제 소위까지는 통과를 한 현재 상태이고요. 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은 나중에 패널 토의 시간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추진 배경과 법률안의 내용이 있는데 이 추진 배경은 이 다음 세션인 이상호 과장님의 내용과 제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 스킵하고 주로 법률안의 내용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관련해서는 이미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게 레이저가 작동이 안 되네요. 너무 멀어가지고 현재 미래 전에 있어서 초소형 초경량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국방 분야에 특화된 초소형 초경량 저전력의 반도체가 꼭 필요하게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국방반도체가 현재 여러 무기 체계에 사용이 되고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레이더 분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초적으로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시스템 반도체 내지는 화합물 반도체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있어서 이에 대한 막대한 투자 및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방반도체 관련해서는 다품종 다품종 소량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반 민간 업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진입이 어렵고요. 특히 현재 국방반도체의 98.9%를 전량 해외에서 설계하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단종이 일어나거나 현재와 같은 기술 패권 시장에 있어서 특정 국가가 저희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거나 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바이든 정부 때 수출 통제 조치가 발표가 됐고 저희 나라가 수출 허가 면제 국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도 몰라서 더더욱 그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칩스법이라든가 EU, 중국, 대만, 일본에 관한 법령들이 있고요. 다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최대한의 보조금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다음 세션에도 좀 나오는 부분이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 주권을 확립을 해서 고부가가치의 K방산을 육성을 하고 반도체 산업을 다각화시켜서 시스템 반도체와 화합물 반도체에 있어서의 저희가 강점을 가져야 된다는 점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재, 설계, 공정, 관리, 생산, 일체 협력 분야에 있어서 최대한 협력을 하여서 국방반도체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법 체계에 관련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올리자면 현재 방위사업법, 방위산업기술진흥법 등 방위산업발전법, 방위산업에 관련된 법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발의하셨고 해당 법이 8월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법들은 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는 점에 저희 국방반도체 육성에 관한 법률보다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R&D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저희 법하고의 지향하는 바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법령이 존재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목표로 하는 것은 방위산업 관련되어 있는 유관 법률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기본 법률로 두고 다만 기존 법령의 지원 조항이 국방 분야에 적용되는 것도 전제로 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법으로서 국방 반도체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육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따른 일반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에 굉장히 자발적 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를 좀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방위사업체의 보장 혜택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반도체에 한해서 조금 더 그 제한 사항을 완화해 주는 그럼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설계, 생산들에 확대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법의 내용은 뒤에 상세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국방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기본적인 계획,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단계별 시행계획을 짜서 실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양산을 해서 국방반도체를 6점 사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법은 총 7장 26개 조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6개 조문이고 앞에 있는 총칙이나 뒤에 있는 보칙, 벌칙 조항은 일반 법에 들어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결국 국방반도체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2장, 3장, 4장, 5장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제2장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에 대한 기본 조항을 작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방반도체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시행 계획을 만들며 이와 같은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국방반도체 추진위원회라는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의 국방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국방반도체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기반 조성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장 국방반도체 연구 개발에 관한 챕터에서는 국방반도체의 기본적인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연구 개발 사업 실시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4장 국방반도체 생산 관리에 있어서는 국방반도체를 실제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신뢰성 시험에 관한 조항,
그 신뢰성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인증하는 조항이 존재를 하고요. 그와 같이 인증까지 통과됐을 때 혜택으로서 그러한 국방반도체를 무기 체계에 우선 적용을 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방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혜택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 개발이나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협약의 특례를 둬서요. 이때 지치상금 부분이나 이런 걸 면제하는 그런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국방반도체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기업을 특정하기 위해서 국방반도체 사업자를 지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반도체 전략 기술을 지정하는 조항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정이 된 전략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개발된 개발 성과물을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실시할 수 있는 조항들도 추가해 두었습니다. 상세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반도체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조항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조항이라 일단 생략하고 뒤에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에서는 목적사항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에서는 국방반도체 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국방반도체의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국방반도체는 방위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에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를 국방반도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품의 개념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무기 체계 및 전력 지원 체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방반도체 산업이란 정의에서는 국방반도체의 연구 개발, 설계, 생산, 일체 생산 범위를 다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되는 산업으로 넓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자는 방금 말씀드린 국방반도체 산업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산이 있고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방반도체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중에서 특히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법 15조에 따라서 지정이 된 기술만 별도의 국방반도체 전략기술로서 지정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해 두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국방반도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실제로 심의 의결하는 국방반도체 추진위원회를 약칭입니다. 그리고 국방반도체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와 같이 국방반도체 사업을 수행하시는 그러한 전문 기업들을 특정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방반도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추진위원회라든가 사업자와 상관없이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국방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관련 당사자 전원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3조 보시면 저희가 있는 내용 중에 가끔 이제 밑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있는 밑줄이 있는 부분은 원래 안에서 국방위 소위 과정에서의 수정사항을 좀 반영한 내용을 밑줄로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3조 국방반도체 산업 및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축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기재를 했고요. 제4조 이 법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국방반도체 산업 관련자에게 유리할 때는 그 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즉 반도체에 관한 또는 방위사업에 관해서 일반 조항이 있어서 그 법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게 더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의 경우에는 그 법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결국 이 법의 이제 핵심 내용인 제2장, 3장, 4장,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국방반도체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께서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반도체 발전 관련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국내외 동향, 현황, 전망에 관한 사항,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의 수립, 정비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계획 수립 및 민군 협력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설계, 생산 및 수요 기반 등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그 외 필요해서 대통령으로 정한한 사항들을 기본 계획에 반드시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작성이 되기 때문에 매년에는 방위사업청장께서 시행 계획, 기본 계획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 계획들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에 보시면 기본 계획과 그 실행 계획은 국방반도체 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서 수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조 방금 말씀드린 국방반도체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결 기구로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서 국방반도체 추진위원회를 두는데 이 국방반도체 추진위원회의 권한사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 계획에 관한 사항, 국방반도체 사업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권한, 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에 관한 권한을 국방반도체 추진위원회에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무적인 사항으로서 그 위원은 위원장 임명 포함 20인 이내로 돼 있고 전문가들이 최소 5인 이상으로 포함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 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 부위원장은 방사청장이 되시고 각 국방부 등 공무원분들과 산업부, 과기부 등의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돼 있고 그 외 국방부 장관께서 별도로 위촉하시는 분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반도체 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실무 사항을 도와줄 기구, 하부 기구로서 제 사항에 보시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임기나 이런 거의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잘 작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제7조에서는 공급망 실태 조사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었고요. 기본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실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4개 정도로 저희가 특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방사청장께서 국방반도체 산업 관련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고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장께서 국방반도체 산업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 요청을 할 때 그 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 및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명시했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이외에 구체적으로 종합적이면서도 중복성이 없는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반도체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면 방위사업청장은 공급망 및 설계 재산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수집 관리를 위해서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초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라든가 관련 기술의 개발 현황, 기술의 소유권 이전 현황, 관련자 현황 등 그다음에 정보 및 정책들을 포괄해서 다 유기적으로 종합적인 정보 체계가 구축돼서 이걸 토대로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한 장의 도표로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기본 계획은 국방부 장관께서 3년 단위로 수립하시고 시행 계획은 매년 방사청장께서 수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이와 같은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은 국방반도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고 국방반도체 심의 의결을 위해서는 그 하부 조직으로 반도체 추진 실무위원회가 도움을 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정확한 수립을 위해서 방사청에서는 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국방반도체 정보 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와 같은 방사청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 국기원에서 실제 그 업무들을 수행하는 조항들을 19조에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 제3장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개발 사업은 소재 공정, 패키징 연구 개발이나 설계, 그다음에 설계 자산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과 설계 변경, 개발 이전 확산을 위한 표준 개발 등과 같은 것들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 개발 사업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구 개발 사업을 협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중요한 건 자금, 연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일반 조항으로서 연구 개발 사업자가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연구 성과물을 절취, 기망,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포함을 해뒀고요. 마지막에 5항에 보시면 그 외에 추가로 연구 개발 사업자 중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이미 받아갔던 사업비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 제4장 국방반도체 생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방 반도체에 대해서 신뢰성 시험과 정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하는 바, 먼저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 반도체 신뢰성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고 신뢰성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신뢰성 시험을 위한 기준은 한국 산업 표준을 적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3장에 보시면 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시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에 보시면 이와 같은 신뢰성 시험을 통과하고 인증을 받은 국방 반도체를 생산, 설계, 활용하는 자와 군수품 조달이나 방산물자 연구 개발을 위한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시면 그 계약 협약 상대자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우선 구매에 관련해서 방금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반도체 관련 기술이나 설계 자산, 국방 반도체에 대해서는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것을 최우선하여 고려하도록 그렇게 근거 조항을 두었고, 두 번째로 정부는 이와 같은 국방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3조 계약 및 협약의 특례로서는 이와 같은 설계 생산된 국방 반도체 관련 기술 제품을 적용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가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개발의 일정을 맞추지 못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면제하거나 전부 감면하는 또는 협약상에 인정되고 있는 제재를 면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항 3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의 전부 일부의 면제 또는 협약상 제재의 미적용이 혜택사항이고요. 제2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체상금의 전부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감면이 가능한 경우는 다른 법령과 유사하게 기술적 도전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불가피하게 군수품의 추가적 연구개발이 필요해서 이행이 지체된 경우, 방사청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로서 지체상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그 연구 계약이나 협약 당사자한테 일률적으로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체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3항 마찬가지로 협약상의 제재를 무조건적으로 가하는 게 아니라 협약의 해지나 지원금의 환수, 이자 부과, 정부 과제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고요. 그와 같은 예시로서는 3항 1호, 2호, 3호, 4호에 있습니다. 고난이도 기술로서 최초 활용 과정에서 기술적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든가, 성실하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한 기술적 조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기술 보호나 수출 통제, 보안 등의 이슈로 인해서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제재 감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중에는 해당 상대자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준을 해두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대통령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제5장 그러면 이와 같은 국방반도체 사업을 실제 수행할 전문 기업들을 특정하는 게 필요해서 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국방반도체 사업자로 특정을 하고요. 그 국방반도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는 굉장히 넓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시면 이와 같이 국방반도체 사업은 국방반도체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경우에는 국당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장은 국방반도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 시설과 장비의 구축 운영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이나 기술 이전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반도체 사업자로 지정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인적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상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통상적인 경우에 준해서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다음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보호돼야 되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과기 정통부와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기술 국가 전략 혁신 기술이나 다른 기술 부분도 있어서 이 국방반도체 전략 기술로 별도로 지정하는 게 가급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영구히 가는 게 아니라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항을 보시면 위원회에서는 국방부의 전략기술 지정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당사자한테 반드시 의견 제출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국방반도체 법률안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자 또는 국방반도체 사업자가 어떠한 혜택을 갖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 장의 장표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국방반도체 신뢰성 시험을 통과를 하고 국방반도체 인증을 받게 되시면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할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시고 무기 체계에 우선 적용되며 정부와 우선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그리고 국방반도체 사업자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기술 이전도 받을 수 있고 국방반도체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됐을 때는 방위산업 기술로 의제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 수행자로 지정이 되시게 되면 관련 연구 협약에 있는 지치상금이나 협약상의 제재를 일정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근거 규정을 두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 1항에 보시면 기재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보호 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제 2항 방사청장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개선 권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 6항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17조 이와 같이 개발이 된 국방반도체 관련돼 있는 개발 성과물을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 연구 개발, 설계, 생산에 따라 얻어지는 개발 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 보시면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하는 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가능한 근거 조항을 두었고요. 제3항에 있어서는 국가 소유인 그 개발 성과물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공동 소유의 일지라도
다른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반드시 뒀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안보 기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1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 협조.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산업 관련자들을 사업자들 즉 일체 협력기관들과 실제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요. 그 협력 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기술 제휴를 할 수도 있고 이양 필요할 경우에는 그 관련된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직원들 전문 인력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아니라 기술 자료, 장비, 연구 시설 등과 같은 지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고 제4항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방반도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국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국제 공동 연구라든가 표준화, 외국 정보와 협력, 학술 유치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19조 국방반도체 촉진의 지원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 품질원장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아래 각호의 사업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 외 제6장 이하 보측 관련된 조항은 일반 법률에 있는 사항으로서 사실상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비밀 유지 의무가 존재하시고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실제 벌칙 관련된 조항도 일정 부분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은 이 다음 세션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방반도체 입법 배경과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우리 정경록 변호사님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두 번째 발표를 이어듣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이게 지금이 굉장히 좀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팔 한번 위로해서 왼쪽 오른쪽 해서 또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보시면 또 국방반도체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고 계신데 또 세부적으로 또 이어지는 발표라든지 또 주제 통해서 좀 더 그 질의사항이라든지 또 개선사항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방위사업청 국방반도체 인공지능과의 이상우 과장님께서 국방반도체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국방반도체 인공지능과장 이성우 서기관입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고 그 발표에 기회를 주신 성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산하경 관계자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선 발표에서 그 한 가지 조금 이제 정정 말씀드리면 현재 그 국방반도체 법안은 그 국방위원회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 상정이 되어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국방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추진 배경과 국내 동향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반도체는 보이지 않는 심장입니다. 반도체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기체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최근 기술 역량과 실적 측면에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로 명확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 국가 그리고 경쟁 기업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연하면
시스템 반도체에 국한해서 본다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으로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일부 실리콘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세대 통신, 전기 전력 분야의 핵심인 화합물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생태계가 매우 약해 자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 분야 그리고 국방 반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는 유도무기, 레이더, 우주항공부터 육해공, 각종 무기체계의 핵심 기능 구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무기체계의 AI 적용, 유무인 복합체계와 같은 첨단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가 극한 환경에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의 기술 수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방 반도체 확보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을 둘러싼 안보 상황, 최근에는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까지 글로벌 반도체 수출 통제와 안보 상황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고 이에 따라 국방 반도체 국산화와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앞서 국방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장 원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 그리고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국방 반도체와 관련한 주요 국가의 정부 정책에 대한 사례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역시 반도체를 산업의 관점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으로 보고 2021년에는 국방 수권법에 국방 안보를 위한 반도체 법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고 실제 반도체 법안 칩스 액트는 2022년에 입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쟁부에 반도체국을 신설하고 연간 약 20억 불을 투자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내 국방 반도체 공급망을 관리해서 무기체 개발이 아닌 운영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 기술 네트워크인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커먼을 형성하여 대학과 스타트업, 대기업이 군용 시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제작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방 반도체가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생산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기업과 기관인 트러스티드 서플라이어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2023년 발효된 반도체법을 통해 유럽 내에서 완결된 공급망을 갖추고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필요한 반도체 생산을 우선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생산 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여 반도체 전반의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 구축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본다면 세계 각국 다양한 국가가 국방 반도체, 나아가 반도체에 대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으로 보고 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간 국방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입니다. 방사청에서는 국방 반도체 해외 의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2024년부터 전담 조직 신설, 발전 전략 수립, 국회의 국방 반도체법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작년부터는 국방 반도체 자체에 대한 연구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국방 반도체와 관련한 화합물, 실리콘 반도체, 인프라, 법적 제도적 지원 등 각 분야의 현 상황과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국정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국방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설계, 생산 능력 확보, 그리고 산업 생태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방사청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작년 말부터 대통령실 주관으로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반도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반도체 발전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 반도체 국산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했고 다음 달 수립 완료를 목표로 현재 막바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국방 반도체 육성 전략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 전략과도 연계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관점에서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는 내용은 작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으로 국방부처 단독이 아닌 전 부처 차원에서 국방 반도체 전략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 반도체를 고부가가치인 K방산의 핵심으로 보고 정부의 수요 그리고 투자를 바탕으로 소재부터 설계, 제조 양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민간 국내 생산 반도체 무기체계 적용을 확대하고 경제성과 기술 난이도 측면에서 민간 자체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청에서 적극 투자하여 개발을 하고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반도체는 과기부 산업부 협력을 통해서 국내 공공팹에서 시제품을 생산을 하고 또한 공공팹과 민간 파운드리를 병행 활용해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생산 기술 역량을 공공팹에 이전해서 단기간에 소량 다품종의 국방 반도체 양산 체계를 구축을 하고 국내 수요 그리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방산 수출 수요까지 고려한 전문 파운드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국방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방 반도체 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역량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국방 반도체에 대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역 소재 정출현을 연계해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발표에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국방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유인하는 동시에 개발된 국방 반도체는 무기 개발을 신규로 개발할 시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에 포함하거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체계 기업이 국방 반도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개발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그리고 높은 기술 난이도 등의 이유로 반도체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과 협약상의 제재를 적용하지 않거나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방 반도체 법안이 통과되어 법적인 기반 마련을 병행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리해서 결론입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갖추고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 그중에서도 국방 반도체를 국가 앵커 사업으로 육성해 국가 안보와 경제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산 4대 강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그리고 정부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로드맵의 핵심 축인 법률안을 발의해 주신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국방반도체 업무 추진 현황을 잘 설명해 주신 이상우 방위사업청 국방반도체 인공지능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방반도체 국산화니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용환 본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권용환 본부장님께 바톤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 좌장을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광무선 연구본부 그리고 우주항공 반도체 전략연구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해트리 권용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홀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 두 분 발표하신 발표자 분들 포함해서 금일 참석하신 산학연 패널 담당자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강현철 RFHIC 방산사업본부 본부장님 소개합니다. 네, 다음 어윤성 광운대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철 웨이비스 전무님 소개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 감사드리고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은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잘 아시는 것처럼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드렸던 것처럼 미중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2022년 10월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이 금지된 바 있고요. 작년 1월 발표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반도체 규제가 시행이 되었고 최근 범용 반도체 규제로까지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최근 유럽 경제안보 전략을 채택을 해서 국방반도체 수출 허가 즉 이해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에서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방 방산 수출은 과거의 단순한 가성비 무기 공급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1년에 150억 불 이상의 한화로 20조 이상의 수출을 이뤄내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 무기 체계의 반도체 9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아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일 준비하신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시적절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금일 발표하신 두 분 이외에 참석하신 산학연 패널 분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총이 있어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 듣고 못 가는데 어차피 이 법을 가려면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끝까지 앉아 있는 것도 법안 소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방사청이 해줘야 될 일이 법안 소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우선 참석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만 참석을 하고 민주당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안이 심사가 될 텐데 법안에 대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꼭 해주십시오. 이걸 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로 이 법과 지금 기존의 방사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제가 봐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충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지 그냥 특별법이라고 그냥 그러고 넘어갈 것인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요거는 이렇게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게 다른 거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달라서 실제로 보안 문제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아까 여기 나온 내용을 법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일반 다른 방위 산업의 업무하고 동일한 수준의 보안 적용 규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좀 더 강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위원들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가져오면 소위원회에서 거기서 논의하다가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건 문제 있으면 그럼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안이 못 가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문제를 찾아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안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뭐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법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좀 한 번 더 위원들한테 개별적인 노력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예.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발표하신 두 분 이외에 참석하신 산학연 패널 분들 의견을 발표 관련해서 일단 한번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본부장님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RPHRC 방산사업본부 강현철 본부장입니다. 먼저 그 국방반도체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까 이상우 서기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RFHIC는 그 화합물 반도체,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 또 특히 RF 분야의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를 특화해서 기존에 이제 4G, 5G 이동 통신에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레이더나 전자전 그리고 유도탄 탐색기, 특히 최근에는 천궁2에 들어가는 그 탐색기를 최근에 개발해서 지금 양산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그 K방산의 수출이 증대되면서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화합물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기 체계 자체가 대부분 그 A사 형태, 즉 능동 배열로 가다 보니까 그 수량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RFHIC는 그 이동통신 분야의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연간 약 200만 개, 400만 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산사업의 매출은 방산사업 분야가 훨씬 더 한 6대4 정도로 큰데 거기에 사용되는 그 화물 반도체 수량은 15만 개에서 20만 개.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적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 반도체 분야의 그 공정 분야든 설계 분야든 그 국산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기도 하고 걱정도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량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K방산이 계속 수출이 증대되면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국내 물량 자체도 지금 사실은 체계 업체들이 개발할 수 있는 레이더나 전자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도입되는 무기 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되는 무기 체계도 사실은 국내에서 무기 체계 자체를 국내에서 개발하게 되면 이 국방 반도체에서 통해서 개발되는 반도체를 좀 쓸 수 있는 소요가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전에 좀 그 반도체 수급 문제에 대해서 좀 저한테 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좌장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수급이 안 돼서 그 개발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 공정업체 즉 해외 업체들이 이제 납기가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그 EL 절차 물론 미국 EL이 제일 복잡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대만이나 프랑스 다른 업체에 이제 개인 반도체를 저희가 설계한 자료를 공정 파운드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EL 절차가 빠르긴 하지만 미국은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BIS 문제도 있고 BIS 셧다운 문제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납기 지연 문제는 수급 문제는 있었는데 공급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 겪지를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 파운드리 업체를 굉장히 많은 업체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하고 대만, 스웨덴, 프랑스까지 여러 개 업체의 파운드리를 받음으로써 한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다른 업체로 그 공급선을 바꿀 수 있게 그래서 대부분 국산화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트랙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업체 한 개를 사용하지 않고 2개 정도 업체를 사용함으로써 한 개 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다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 반도체가 국산화에 관심이 많이 모아져서 그 법률까지 지금 준비되고
있음에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RFHRC도 뭐 해외 공정뿐만 아니라 저희 RFHRC 팹리스라서 설계 업체입니다. 그래서 해외 공정뿐만 아니라 만약에 국내 공정이 좀 안정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 제품들 가지고 해외 수출도 하고 국내 무기 체계에 적극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아까 발표하신 이외에 조금 돌아가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 질의응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오윤성 교수님 한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광화문대학교 그 반도체 시스템공학부 오윤성 교수입니다. 저 현재 이제 한국국방기술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좀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벤처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방 반도체 쪽을 한 20여 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없을 때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켜봤던 그런 것들 토대로 그러면서도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면도 있어서 이제 종합적인 살짝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무기 체계에서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아까 말씀도 했지만 모든 전자전기 시스템에서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속사를 보면은 다 반도체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회로가 다 반도체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나누는 공식은 굉장히 좀 잘못됐고요. 종류만 제가 분류한 것도 뭐 8, 9가지. 근데 그 이상입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그 나눠야만 하는 이유는 뭐 로직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화합물도 RF 반도체, 여러 센서 반도체인데 다 시장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요. 뭐 소유권 문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은 귀찮더라도 각각에 대한 스터디와 그 전문된 인력들을 가지고 각각의 전략을 좀 따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RF 반도체 말씀드린 또 AI 요즘 워낙 인기고요. 뭐 프로세서, 두뇌와 같은 이제 프로세서 반도체 이쪽을 좀 대변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세미나나 이렇게 가보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범용, 전원, 메모리 이런 반도체 또 첨단 패키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개발 전략들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은 이제 군의 거의 모든 레이더, 통신, 전자전, 센서 그리고 제어 뭐 이런 두뇌 역할을 하는 이 로직 IC들이 있습니다. 제 분야는 아니지만은 이 디지털 뭐 프로세서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쪽 반도체가 사실 굉장히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특정 나라, 특정 업체 제품으로 거의 그냥 다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과 어떻게 그것들을 리플레이스해서 우리가 이제 내재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출지 그런 전략도 꼭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반도체 군용 전환을 좀 활성화해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프로세서 IC나 메모리, 전원 이쪽 범용 반도체 쪽은 실제 패밀리스 협회 127개를 제가 조사를 해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했을 때 이쪽 업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RF가 적고요. 민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프로세서 같은 경우 MCU나 이런 거를 제가 아는 분들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기존 쓰던 거하고 리플레이스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거든요. 그 나름의 속사정은 있는데 그것들을 좀 독려해서 기존 제품들을 아까 군으로 전환하는 그리고 막연히 이제 신뢰성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군 쪽이 생각보다 이렇게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파트도 있지만 그냥 민간 신뢰성과 대동소이한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말이나 드론 뭐 이런 거는 일반 신뢰성으로도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하면은 국산화율도 굉장히 크게 단기간에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미래 전장에서 이제 앞으로 뭐 러브존이나 이거 보셨겠지만 드론과 로봇 이제 뭐 유무인 체계 하면은 또 워리어 플랫폼 하면은 굉장히 개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 군 쪽을 제가 만드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한 수천 개, 수백 개 만드는 레거시한 좀 기술들로 만드는 그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도 또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양을 늘리고 그걸 더 저가화하면서도 물량을 늘려서 결국
전체 수량을 확보해주는, 그래서 업체도 좋고요. 그런 식의 저전력, 또 고효율이면서도 또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양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수량적으로 그런 약간 체제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게 이제 반도체 키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법안과 이런 거 관련돼서는 제가 기업들이 이제 아마 이 법안을 통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오시고 생태계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좀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업은 정부 주도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방사청이나 국기원의 이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 너무 적은 숫자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여기에 정말 분야별로도 다 전문 인력들 많이 확충해서 그분들이 액티브하게 할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 주신 게 저는 그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전 전략 관련 그 용역을 진행을 하셨었고, 실제 아까 군사기술학회 그리고 사실은 메모리 비메모리뿐만 아니고 한 9개 분야의 수천 종의 사실 99%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은 사실 매우 간단하게 나올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기원의 조직이나 조금 이런 부분이 확충되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번 전병철 웨이비스 전무님 한번 말씀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RF캔 파운드리, 그다음에 이제 팹 제조를 하고 있고, 또 파운드리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웨이비스의 전병철 전무라고 합니다. 오늘 아무튼 그 대한민국에서 국방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률 안에 대한 세미나와 그 이쪽 패널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뭐 중요한 자리라 몇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조금 적어와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그 국방 반도체는 단순한 그냥 전자 부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전의 그 승패를 좌우하는 레이더의 탐색기, 그다음에 통신 장비의 성능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신경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방위 산업은 체계 개발에 대한 그 성공을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등한시됐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그 고출력 RF 반도체는 거의 해외의 선진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에 묶여서 수급 불안정을 겪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웨이비스는 이러한 기술 종속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정부 지원과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고, 이런 연구 개발을 통해서 불모지와 같았던 국내 화물 반도체 분야를 개척해온 회사입니다. 그 결과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웨이비스에서는 해외 의존도 없이 저희가 이제 저희 손으로 만든 반도체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라고 하는 KDDX의 그 눈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험에 있고, 또 우주물체 감시 레이더 같은 그 레이더 시스템의 적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우주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국산화를 넘어서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 확보 능력을 하고 기술 주권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기술력이 저희 그 국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인 인도 쪽에서도 인정을 좀 받고 있다는 점이고요. 최근 그 K 방산의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저희 웨이비스에서 최근에 그 인도 국방부 산하의 최대 국영 방산 기업인 벨이라고 하는 업체와 저희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군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주요 무기 체계에 저희 겐 반도체를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는 이제 한국 그 소부장 기술력이 거대한 이제 인도 방산 시장에도 진입 장벽을 뚫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성과를 그 저희 웨이비스 같은 이렇게 굉장히 작은 기업이
어떻게 보면 그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그 반도체 산업에서 저희만의 노력만으로 이렇게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방 반도체 산업이 이제 막대한 초기 인프라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투자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산을 했을 때 품종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수량이 이제 굉장히 적은 이제 다량 소품종 생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민수 시장 또 진입을 하는 부분과 같이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 혼자만으로서는 이런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가 매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논의 중인 국방 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선택이 아니라 저희 같은 그 기업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법안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저희와 같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트랙 레코드를 쌓아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육성 토대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사정들 여러 가지 이제 경험과 축적에서 느낀 그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패널 토론을 통해서 가감없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화물 반도체 특히 관련해서는 팹파운드리까지 갖추고 있고 반도체 칩 자체를 생산하는 뭐 현재 코스닥 상장 업체로서 현실적인 어려움 부분과 사실 국방 반도체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제정이 돼서 업체 측면에서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패널 준비하면서 좀 그 발제 이외의 질의사항을 일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발제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두 개만 조금 패널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런 국방 반도체에 굉장히 시작했던 중요한 단초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F-21 한 대 1,000억 정도 하는 사실은 전투기 차세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A사 레이더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국산화한 정말 훌륭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1,000억 전투기에 한 수십억 수준의 칩이 만약에 수급이 안 될 경우는 저희 뭐 지금 KF-21 국내 사실은 무기 체계화도 해야 하고 수출도 해야 하는 이러한 정말 중요한 전략 자산 무기 체계가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마 스타팅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 RFHIC 우리 강현철 본부장님한테 혹시 이런 부품이 수급이 안 되면 이라는 질문을 일부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뭐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해서 업체 입장에서 당연히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현재 어쨌든 기지국이나 S밴드 등 EL에 어쨌든 저촉이 안 되는 출력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는 거고 현재 카밴드나 이런 저궤도 통신 위성이나 이런 거에 다운링크의 출력 범위들은 다 미국의 EL에 사실은 걸려 있는 부분이어서 도입 자체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수출 허가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한번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쨌든 EL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은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대응하신다 이런 부분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LA 넥슨의 유도탄 천공투 탐색기 그리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 그리고 각종 정자전기, 전자전, 소나타 이런 사업들에는 사실 미국 부품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EL이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럽이나 대만 제품을 쓰고요. 저희가 민수, 그러니까 5G 쪽 기지국이나 뭐 4G, 5G 쪽 기지국에 들어간 것들은 좀 미국 부품을 미국 팹을 써서 지금 사용하는데 그래서 좀 사업군별로 또는 용도별로 좀 나눠서 파운드를 저희가 선택해서 쓰고 있지. 뭐 아직 국내 팹 공정 자체가 좀
되기까지 저희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못한 부분이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반짝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긴 숨을,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현재 지금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도 단기적으로 성과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 주셔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속성은 정부의 관심이 지속성도 있지만 그 각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 몇 년 지나면 사람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또 사람들 다시 만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좀 뭐 사람의 지속성 그런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물어보시는데 좀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난주에 스페인 출장을 다녀왔는데 사실 미국에 비해서 유럽은 오가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이어서 뭐 이제 입국 수속도 예전 미국만큼 복잡하지 않고,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은 뭐 2000년 초반부터 EL을 시작을 했고요. 유럽도 요즘 상황이 사실 전 세계 이런 반도체 전쟁 하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안보 전략을 채택을 했고, 그 하에서 사실은 EL의 강화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그 자체가 없었는데 최근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실 이런 특히나 반도체 칩에 대한 그 수출 규제, 수출 허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마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윤성 교수님 아까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발제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그 뭐 화물 반도체 있지만 로직 반도체 중에 어떤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인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걸 몇 번 말씀하시고 혹시 개발되는 그런 게 개발 전략을 가져가는 거에 혹시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RF, 제가 전공 RF입니다. 근데 RF는 워낙 이제 대변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이제 그쪽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계속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런 프로세서나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잘 어떻게 전략을 못 삼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FPGA를 너무 과도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니면서 설계를 해본 거예요. 모든 통신, 레이더, A사도 아마 그걸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핸들링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종속을 벗어나려면 일부는 그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이제 디지털이 그 FPGA라는 게 프로그램한 친구들이 되게 편해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정해지고 통신도 그렇고 표준화가 약간 된다면, 그리고 비슷한 레이더 계열이 있습니다. 뭐 FM이나 또 통신도 뭐 PW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묶어서 약간 재구성 가능하게 파라미터 바꾸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공용의 여러 개 쓸 수 있는 에이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되는 데도 그런 걸로 하면 FPGA 대체가 되고요. 특히 아까 드론이나 이런 거는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에이직을 만들 필요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 그 실리콘은 그 많이 만들수록 그 완전히 그 원가 계산을 해보시면요, 양산을 할 아주 명분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업체도 당연히 반길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크로스오버 되는 응용들이 그런 것들이다. 제가 이제 원가 계산을 사실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에이직들을 좀 전략적으로 해서 또 시범으로 몇 개를 이렇게 대체하는 것들을 성공 사례들을 해주면은,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데서 종속된 거를 좀 독립할,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긴 한데 일단 이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많은 종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것들 위주로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 패널 하기 전에 그 전병철 이사님께서 또 우리 강현철 본부장님께서 업체는 사실은 당연히 IP 관련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 그 혁신법에 따르면 이제 연구개발 결과는 이제 그 개발 기관이 주관 기관이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존의 국방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사실 비교적 국방 분야는 IP는 국가 소유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보시면 그 IP는
일단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를 한다.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그 협약 관련해서는 또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IP 관련이 굉장히 궁금하시고 혹시 향후에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방사청에서도 그러한 부분 잘 알고 있고요. 현재 그 어윤송 교수님 통해서 IP 관련 부분만 따로 용역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검토하고 IP 관련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쪽 부분 관심 있으신 분은 방사청에 의견도 주시고 해서 IP 관련은 그렇게 진행이 아마 향후에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패널 분들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실지 한번 생각을 하시는 와중에 앞서 발표를 두 분 하셨는데요. 두 분 발표자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의원님 나가시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국방반도체 특별법이 기존 법안과의 충돌 이슈나 아니면 또는 반도체 일반법과의 차이점 이런 부분에 또 충돌 이슈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혹시 변호사님 관련해서 코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한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새겨 듣고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관련돼서 있는 기본법이라고 하면 이제 올 초에 그 산업통상부에서 발의해서 8월달에 시행 예정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위사업법부터 시작해서 국가전략혁신기술법 파생돼 있는 여러 개의 이제 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각 법이 추구하는 바가 약간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그 산업통상부에서 만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기본적으로 거기도 7장 44개 조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나 재정적 지원을 주고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면 그 인력을 어떻게 육성해주고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통상적인 넓은 범위에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반면에 지금 현재 저희 법안은 국방 반도체라고 하는 특수 분야, 특히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만 가능한 그래서 민간 기업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육성과 지원을 강조하는 거여서 산업통상부에서 만든 그 법과는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도 그 유리한 부분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 제4조의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는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신 방위사업법, 내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기타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이 부분도 당연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도 이제 이 법안에서 4조에 이 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지만 다른 법에 유리한 조항이 있을 때는 적용된다는 근거 조항을 일단은 넣어뒀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법령에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일반적인 세액 혜택이나 이런 거를 주는 거는 조세특례 제한법상에서 세제나 혜택을 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별도 법을 통해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걸로 이제 규정을 추가를 해놓은 거고, 그거는 일반적인 반도체 생산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서 국방 반도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관련돼서 별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우선 구매, 무기체계 우선 적용, 협약상의 제재 면제, 지치상금 면제와 관해서 현실적으로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보안 문제 잠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전략물자 전략기술 국가에서 진행하는 보안 관련된 이슈로 진행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혹시 보안 관련해서 코멘트.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법의 15조에 보시면 국가 전략 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 방위산업 발전법에 따른 그 기술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16조에
보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이 법에서 보호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면 방위산업발전기술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의원님 뭐 말씀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강화된 조치의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시지 않을까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구비를 하게 되면 방위산업발전기술법에 따른 보호 체계나 전략기술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법안의 그 요건을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강화되는 법으로 통과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건 약간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방사청과 잘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호 과장님 아까 발전 전략 발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탑 우주항공 반도체 전략연구단장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중국의 제조 2025를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은 시스템 위주의 산업이라면 중국 기본적으로 매우 소재부터 사실은 소재, 소자, 부품, 모듈, 시스템까지 어쨌든 전주기를 다 보고 특히나 예로서 전력 반도체 분야에 BYD라는 전기 자동차 업체가 있지만 SICC라는 아주 소재 업체부터 그래서 그거에 한 2번, 3번 턴을 돌고 나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해져 있는 그 산업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반가웠던 거는 발표 중에 그 산업 생태계 구축이나 이제 전체 산업을 보고 하는 그런 발전 전략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혹시 구축해 나갈지 아니면 향후에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발표 때 잠깐 그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국방 반도체 국산화 그리고 이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과기부, 산업부하고 이제 공동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좀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각 이제 뭐 국방 반도체와 관련된 뭐 연구개발,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제조 양산, 그 다음에 뭐 패키징서부터 각 이제 단계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다 이제 이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어떻게 맞춤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생태 구축 차원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국내에서 그런 기업들 공급망을 잘 어떻게 식별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또 관련된 이제 인력 양성은 그리고 인력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좀 폭넓게 큰 그림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우선 이제 방사청에서 뭐 무기체계, 비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적인 이제 반도체를 식별해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방사청이 중심이 될 걸로 그 청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개발된 거를 이제 시제까지 만드는데 단기간에 이걸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지금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뭐 과기부가 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공공팹 그리고 공공팹을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뭐 MPW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제까지 생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제 민간 파운드리도 활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또 산업부와 협조를 해서 지금 뭐 SPC 특수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좀 일부는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기업 생태계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실태 조사가 뭐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 반도체 유선과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도 이제 매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근거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과연 이 이빨 빠진 부분이 어디냐, 과연 지금 취약한 점이 어디냐. 그래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될 기업군, 뭐 어느 뭐 설계가 됐던 아니면 뭐 국내 그 파운드리 단계가 됐던 그런 걸 좀 식별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아까 이제 미국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트러스티드 서플라이어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중점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소위 이제 트러스티드 서플라이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최대한 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간에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원이 좀 어려웠었던 이런 노후 설비에 대한 지원까지, 뭐 이러한 반도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력 양성 부분인데, 방사청에서 이제 계약학과 지원 사업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반도체하고 센서 분야에 대해서 2개 학교를 좀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석사, 박사 과정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뭐 올해는 이제 반도체 분야는 사실 처음입니다. 계약학과로 지원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계속 지원을 뭐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방대하게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그 이제 저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뭐 해외 사례처럼 좀 관련 국내에서 생태계가 좀 조성이 되고 좀 종합적으로 국내에서 좀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뭐 다음 달 정도면 이제 뭐 이런 전략안 수립을 뭐 조금 이제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좀 절차를 좀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그리고 또 면밀하게 봐서 좀 이런 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변호사님께 뭐 질문을 해주신 부분인데, 아까 이제 한기호 의원님께서 이석하시기 전에 이런 보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고, 사실은 좀 뭐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위산업 기술 보호에 관한 이런 준해서 당연히 이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산학연 간담회를 하면서 또 청취했었던 부분들은, 이게 너무 기업의 활동을 제한을 하는 것도 조금은 이제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제 저희가 당연히 국가 안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국방 반도체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철저하게 이제 보호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업계라든지 관계기관 의견을 좀 충실히 들어서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파트 다 코멘트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되고 나면 사실 굉장히 보호나 안보 관련된 이슈들이 연구개발 단계에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기술 이전이나 유출에 관련된 걸 굉장히 제한을 많이 이미 받고 있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산학위원 아마 관련자 분들은 이거보다 더 또 강화되는 걸 반기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굉장히 강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계속해서 반가운 것은 어쨌든 국가에서 전체 산업 생태계를 보고 있다. 제가 어쨌든 무기 체계를 끝에 책임지는 방사청에서 지체 상금 부분에 대한 많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어쨌든 앞에 소재 반도체 칩에 대한 도입을 정말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웠었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까 3, 4년 전에 중국의 SICC라는 업체는 실리콘카바이드 에피 웨이퍼 업체로 굉장히 거짓말장이 회사였는데, 3, 4년이 지난 지금 SICC는 전 세계적인 업체가 되었고, 울프스피드 미국의 이 분야 가장 선도적인 업체는 파산을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소재부터 시스템 전체를 사실은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초기 출발할 때는 소재나 부품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국방반도체 분야에서는 방사청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패널 분들 최종적으로 뭐 말씀하실 것들 조금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실까 해서 한번 플로어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성길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안과 관련해서 저희 정경로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업체 입장이다 보니까 이 혜택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집중을 해서 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혜택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개발이 완료된 방산 국방반도체 기술이나 아니면 설계 도면, 국방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고 또 방산업체 지정 이런 걸 받는 게 사실은 최종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률안에 이런 내용이 혹시 담길 수는 없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방산물자 지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내용이 이번 법률안에 마련이 된다면 어떤 국방기술 자립을 위한 입법자의 어떤 좀 의지를 더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률안 초안을 만들 때 초안에는 그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로 뭐 간주한다는 초안이 일단 그걸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명문 조항은 일단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법에 따른 국방반도체 사업자로 지정이 됐을 때 그러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자 또는 방위물자로 지정되는 것까지 간주를 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조금 이제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현재 3조인가요? 13조를 보시면 예. 잠깐만요. 자, 요걸로 보겠습니다. 이게 옛날 걸 봐가지고. 이제 14조에 보면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혜택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잠깐 이제 설왕설래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반도체 전략 회의 같은 거 할 때 현업에 오신 분들하고도 그런 거 부분 관련해서 논의를 이제 쭉 했었었는데 뭐 본문 조항에서는 포함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본문 조항에서는 일단 제가 뺐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외에 사업자로 지정이 됐을 때 실제 현업에서 가장 그 관심이 있으신 뭐 우선 구매라든가 우선 적용이라든가 해박상의 제재 미제재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자 이렇게 논의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뒤쪽. 그 경영 컨설팅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종화라고 합니다. 우선 그 반도체 계획은 단순한 산업 계획을 넘어서 그 국가 안보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발제자님과 토론자분님들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며 이런 의미에서 반도체 법률안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두 가지 의문 내지는 질문 사항을 그 이상호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국방 반도체 사업군과 용도에 대해서 전략적 또는 정무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유무인 체계별 운영 판단 역할이라면 엣지 반도체가 될 것이고 무기고 체계별 감시 정찰 역할이라면 센싱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무기 체계에 우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컨대 뭐 유도무기 대지는 드론 부대 적용한다 등의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법안 단계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뭐 여기 참석하신 체계업체나 또는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안이 반도체 공정 전반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실리콘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화학물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는 뭐 중소기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여기 웨이비스 전문인도 오셨지만은 뭐 지라 관련 기준에 그 RF 반도체에 대한 설계라든가 파운드리라든가 패키징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웨이비스가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아까 또 과장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민간 파운드리의 양산 능력 확대라고 돼 있는데 법안이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간 기업들의 유입 유인책이라든가 뭐 생태계 활성화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참석하신 그 업체 관계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그 질문 말씀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이제 국방 반도체 그 국산화, 그래서 이제 확보하고자 하는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처음 질문을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조 양산 분야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정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국방 반도체는 사실은 뭐 특정 무기 체계,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출력을 뭐 내는, 예를 들어서 뭐 RF 반도체, 어떤 성능을 내는 뭐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까지 뭐 지금 구체적으로 뭐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현재 지금 국방 반도체 확보 국산화 로드맵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수요까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이제 반도체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식별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년 전, 3년 전 이때 예를 들어서 뭐 54개 무기 체계를 대상으로 대략 7,000종의 반도체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관계 기관이 이제 협력하여 조사를 했었고, 그때 그러고 보니 그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거의 뭐 98%, 99% 해외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그러면 국산화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이건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이런 것들을 좀 추려내고, 그 중에서 향후 수요와 기술적인 이제 파급 효과, 이거를 고려한 지금 반도체를 저희가 좀 추려내고 있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그런 작업을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반도체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지라갈륨 기반의 뭐 RF 반도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향후에 AI에 적용될 수 있는 뭐 실리콘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 이런 몇 가지 이제 주요 반도체들이 나올 텐데, 이 자리에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다 말씀드린다기보단 그걸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좀 정해질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 양산까지 지금 민간의 참여를 좀 유인을 해서 특수 목적 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민간 파운드리를 구축을 할 텐데, 요거에 대한 유인책은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자체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법안 자체에 들어가 있는 이런 국방 반도체 사업자로 지정이 됐을 때 그런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센티브, 이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기업에서는 좀 문의가 왔고, 그 구체적인 그 저희뿐만 아니라 산업부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향후에 국방 반도체를 국내에서 그 양산을 하기 위한 SPC 그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할 때 민간 투자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재원을 정부에서도 같이 부담을 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비에 대한 지원도 같이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조금 뭐 아까 이런 국방 반도체 전략을 다음 달 좀 수립을 위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도 지금 같이 좀 정리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금 사실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다,
그것까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금일 세미나 관련해서 제가 그 방사청에서 요청받은 시간이 40분이었는데요. 발표가 조금 빨리 끝나서 거의 뭐 패널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패널 참가자분들 중에 꼭 한번 그 추가 의견이나 예. 아까 그 방위사업청에서 이상호 과장님께서 그 발표하신 내용에 그 제조 양산 쪽에 관련된 그 공공팹 및 민간 파운드리 활용 병행이라는 그 표현을 쓰신 그 책자의 49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쪽 내용에 보면 그 민간 파운드리 기술 역량의 공공팹 이전을 통해서 단기 제품 양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그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제조를 하고 있는 그 웨이비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사실 그 반도체 팹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그 양산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한 게 사실 이제 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삼성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오랜 경험을 보유하신 분들을 약 한 30여 분을 모셔와서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양산이라고 하면 웨이퍼에 대한 어떤 재현성, 그다음에 특성에 대한 안정성들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고 이에 대한 이제 신뢰성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단기 제품 양산 체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민간 파운드리 기술 역량을 오히려 공공 팹 쪽으로 이전을 해서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제조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뭐 어제 만들었던 제품과 뭐 한 달 뒤에 만든 제품의 특성이 달라진다. 이걸 이제 양산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겪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양산을 하고 있는 업체에 오히려 뭐 정보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파견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하거나 이런 쪽을 운영해서 좀 추진하는 게 단기적으로 좀 더 그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제조 양산 단계에서 이제 그 공공 팹과 민간 파운드를 이제 병행 활용한다라는 이제 말씀에서 저희가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병행해서 한다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방 반도체가 이제 뭐 아까도 질문 주실 때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뭐 RF 반도체, RF의 그 레이더에 예를 들어 레이더에 들어가는 반도체 또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또 다른 이제 반도체, 실리콘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 굉장히 좀 소량 다품종이 국방 반도체 연구 개발 과정에서 이제 그 개발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랬을 때 당연히 이제 그 어느 정도 같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양쪽 공공 팹, 뭐 민간 파운드리 그걸 병행해서 가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소량 다품종이고 만약에 이제 그 경제성 측면에서 민간 우리 기업의 참여 의사가 충분치 않을 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에트리의 그 정출현 에트리에서는 지라갈륨 화합물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 어느 정도의 그리고 뭐 고실내 실리콘 반도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나노 종합 기술원 약간 각 분야별로의 이제 공공 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공공 팹을 활용을 하고 당연히 이제 우리 민간의 그 기업이 참여해서 양산을 할 의사가 있는 이런 이제 분야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거대로의 뭐 정부 지원이 뭐 투입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사항들은 더 아마 논의할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일 것 같고요. 뭐 현재 지금도 사실은 근데 뭐 세계 초강대 국가인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재부터 시스템까지 전체를 들여다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국방반도체 특별 법안이 빨리 소위 설명, 법사위 설명, 본회의를 거쳐서 법안이 통과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금일 참석하신 모든 산학연 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산학연 패널 분들, 또 발표자 2분, 그리고 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금일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논의한 모든 이야기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또 K방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하며, 예, 오랜 시간 동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댁내 평안하게 그리고 조심히 귀가하시거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